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다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또다시 강화된 거리 두기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발걸음이 45일 만에 멈춥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결국 연말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층 강화하기로 한 건데요.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었던 거리 두기는 이번엔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을 한 4명까지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모임에는 참석할 수가 없는 건데요. 또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는 모두 밤 9시까지로 매장 영업시간이 제한됩니다. 매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반드시 해야 하고요. 미접종자는 음식을 포장해서 먹거나 혼자서 먹어야 합니다. 자, 영화관이나 공연장, PC방, 또 학원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대규모 행사나 집회의 방역 수칙도 강화되는데요. 50명 미만의 행사와 집회는 49명까지 접종 여부가 관계없지만 50명이 넘으면 접종 완료자만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네,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반 행사의 기준처럼 접종 완료자만 299명이 참석을 하거나 또는 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한 250명까지가 결혼식장에 갈 수 있습니다. 자, 돌잔치와 장례식장도 역시 49명까지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50명이 넘을 경우에 접종 완료자만 299명까지 참석을 해야 합니다. 또 그동안 300명 이상의 행사, 예를 들면 공연이나 스포츠 대회, 또 축제 같은 경우에는 관계부처가 승인했지만 당분간은 이 필수 행사 이외에는 열리지 못합니다. 네. 등교 여부도 바뀌게 되는데요. 수도권의 모든 학교, 그리고 비수도권의 과대, 과밀 학교의 밀집도는 3분의 2로 조정됩니다. 유치원과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 등은 전면 등교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 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요. 이번 주 토요일인 18일 0시부터 특별 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16일 0시 기준 인천의 중환자병상 가동률이 95.3%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중환자병상 85개 중에 남아있는 병상이 4개뿐인데요. 준중환자병상은 가동률 86.6%로 전체 82개 병상 중 71개를 사용 중입니다. 이날 경기도의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83.7%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면서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전면 등교가 중단됩니다. 교육부는 수도권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 과밀학급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밀집도가 6분의 5로 제한되는데요. 1, 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3학년에서 6학년은 4분의 3만 등교하게 됩니다. 중고등학교의 밀집도는 3분의 2로 조정됩니다. 다만 유치원과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 등은 전면 등교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청 공무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포시는 해당 공무원이 일했던 청사 본관 1층 세정과와 농협 출장소를 임시 폐쇄했습니다. 김포시는 확진자가 나온 부서 직원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경우 검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서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조치인데요. 시민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인들 어떤 고민을 갖고 있을까요? 여론은 지금에서 이재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다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시민들은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진작 거리두기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살짝 좀 더 빨랐으면은 확진자 수가 좀 적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많이 정부의 판단이 좀 늦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조치를 엉성하게 했잖아요. 그랬다가 풀어주니까 너무 사람들이 의식이 없어져요.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막 7, 8천 명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할 거면 좀 강하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장 걱정하는 건 자영업자들입니다. 특히 과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상당한 타격을 경험했던 터라 두려움은 더욱 큽니다. 다시 한번 또 어둠 속으로 또 들어간다고 봐야죠. 다시 한번 또 이제 고통을 또 참아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 매장에서도 거리두기를 좀 확실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인건비 지원과 보상업종 확대 등 현장 상황을 보다 세심히 확인한 후 그에 맞는 지원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직원을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뭐 장사가 안 된다고 쉽게 자를 수 있는 실정도 아니고 이 아이들과 정말 오랫동안 같이 있었지만 보상 받지 못하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와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진짜 소통을 하면서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보상받지 못하는 것들도 좀 디테일하게 지원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그 지원으로는 가게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또 부족하고 지원이 단어만 지원이지 진짜 지원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오늘도 기사 보니까 뭐 자영업자들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하는데 말만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 회복을 뒤로하고 다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앞으로 2주 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되고 일상 회복이 다시 시작되길 희망합니다. 여론은 지금 이재필입니다. 일산대교 통행료를 둘러싼 갈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공익처분으로 사라졌던 통행료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얼마 전 부활했는데요. 주변 지역 주민들은 통행료 재징수에 반발하며 이번 주 삭발 시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런 움직임까지 나오는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김포 검단시민연대 서형배 위원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포검단 시민연대 위원장 서형배입니다. 예. 지금까지 줄곧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오셨는데요. 자, 이번 주에 시민들과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포검단 고향 이렇게 새 시민단체가 대표가 돼서 새 단체가 지자체가 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산대교 문제뿐 아니고 각자의 지역 현안 또는 개선 요구사항을 이야기하고 오려고 합니다. 김포검단의 경우에는 GTX-D나 5호선 이야기를 안 하고 올 수가 없겠죠. 공동 서한서도 전달하고 올 건데요. 그 공동 서한서에도 새 지역의 공통 관심사인 일산대교 문제뿐 아니고 개별적인 지역 현안 내용도 들어갈 겁니다. 네, 이렇게 삭발까지 결심하게 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번 삭발식에 참여한 시민들은 일산대교 통행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예, 저희는 13년간 많은 시민들이 투쟁해서 겨우겨우 무료화를 얻어낸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22일 만에 그것이 제1호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김포검단 고향 시민들은 지금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김검시대는 일산대교 주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심지어는 제1호화 판결을 내린 수원지법까지 가서 항의를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청와대에 가서 저희 시민들의 분노를 표출해야겠다. 그래서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답을 드리려고 이번에 삭발까지 하고 서한서까지 전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소송 결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일산대교 통행료가 무료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본안 소송 결과 나오기 전까지 그럼 어떤 조치들을 요구할 계획이신지요? 일단 일산대교 주는 소송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제로 다리를 왕복해야만 하는 시민들의 불편함과 고통이거든요. 절차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이용하는 시민들입니다. 도로는 공공재고 교통은 곧 복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공재와 복지를 볼모로 삼아서 법인의 이익만을 내세우려는 소송은 당장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선 기나긴 절차가 있겠지만 그 절차의 진행도 시민들이 통행료를 안 내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어야지 시민들의 고통을 일단 면해주고 난 이후에 모든 절차는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논란과 관련된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김포 검단시민연대 서영배 위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시가 풍무동에 대학과 대학병원을 동시에 유치하는 계획을 발표한 지 벌써 반년 가까이 지났는데요. 오랜 논란 끝에 나온 계획이지만 유치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를 두고는 여전히 말이 많습니다. 네, 발표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또 실제 건립까지는 어떤 과정들이 남은 건지 이세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김포시는 올해 인하대학 측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인하대 학교와 인하대 의료원, 김포 메디컬 캠퍼스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풍무역세권 개발 사업 부지에 대학과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신경병상 이상의 번역 거점 병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 집중하고 김포 지역 내 응급 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다만 업무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실제 유치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업무 협약 이후 반년 가까이 지난 시점, 유치 계획은 얼마나 현실화됐을까? 현재 양계각서에 근거하여 인하대학교 인하대학 병원 측과 대학원 이전을 위한 대학 유치 변경 인가 절차와 대학병원 건립을 위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절차 등의 이행과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차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올해 안에 풍무역세권 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 계획인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후 구속협약과 행정 절차를 거쳐 2024년 실제 착공이 김포시의 목표입니다. 2022년도 구속협약 체결과 대학 협력사업 추진, 캠퍼스 조성계획 수립, 2023년도 관련 행정인허가 절차 이행 후 2024년도에 김포 시민의 염원인 대학 캠퍼스와 대학병원이 착공될 수 있도록 김포시와 대학 측은 또 캠퍼스 조성 외에 인력과 자원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또 평생학습원 이런 것에 대한 실무적인 계획도 마련하고 김포시는 인하대 캠퍼스 조성 전에 대학 측 인프라를 시민들이 먼저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이어서 키워드로 정리한 뉴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호수공원 사망입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15일 밤 8시 20분쯤 상동 호수공원을 거닐던 56살 여성 A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고 밝혔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당시 사고 현장에서 A씨가 보이지 않아 드론 장비를 띄워 찾았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가 혼자 호수에 빠진 것을 확인했고 유서나 타살 혐의점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유가족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이 지나고 다음 달 초쯤에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게는 하루 2만 명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죠. 전담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 경증 환자에 대한 재택 치료가 더욱더 중요해졌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재택 치료입니다. 부천시가 16일부터 재택치료 추진단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건강관리, 격리관리 등 모두 4개 팀에 전담 인력 53명을 배치해 24시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재택치료 협력병원 3곳과 병상 대기자 협력병원 1곳을 추가 지정해서 비대면 진료를 비롯한 응급 상황 발생에 대비한다는 예정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19 관련 키워드인데요. 안심콜, 전화를 걸면 출입 내역이 저장되는 080 번호죠. 김포시가 코로나19 출입자 관리를 위해 안심콜 사용 시설을 확대한다는 소식인데요. 김포시는 당초 위생업소와 유흥시설 같은 중점 관리 시설 8,000곳을 대상으로 안심콜을 운영해 왔는데 16일부터는 사용 시설을 더 늘립니다. 이에 따라 김포에 있는 학원이나 독서실, 공연장을 포함한 다중 이용 시설 1,300곳에서도 안심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